안녕하세요. 백수를 부르는 심리학의 논두렁입니다. 오늘은 가스라이팅에서 벗어나는 방법을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가스라이팅은요, 가스등이라는 연극에서 유래된 말이고요. 가스라이팅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게 된 것은 로빈스턴이 사용을 하면서 시작이 됐습니다. 그리고 가스라이팅은 타인의 심리나 상황을 교묘하게 조작해서 그 사람이 스스로를 의심하게 만듦으로 타인에 대한 지배력을 강화하는 행위, 즉 타인을 내 마음대로 조종하고 내 마음대로 착취하고 그러한 양상이 되는 게 가스라이팅이죠. 그래서 가해자는 피해자의 기억, 느낀 경험을 지속적으로 반박하고 과장하고 왜곡을 시키면서 피해자 스스로가 자신의 마음을 의심하게 만들면서 가스라이팅을 지속적으로 반복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가스라이팅에서 벗어나는 방법은 어떤 것이 있는가? 어떤 사람과의 관계가 오래 가지 않고 끝났다고 해서 자신에게서만 문제의 원인을 찾지는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서로 맞지 않아서 자연스럽게 관계가 멀어지는 경우도 있고요. 사람들은 다양한 이유로 관계를 맺기도 하고 관계를 끊기도 합니다. 하지만 가스라이팅을 당하시는 분들 혹은 가스라이팅을 좀 당하기 쉬운 분들은요. 어떤 사람과의 관계가 끊어지거나 어떤 사람과 관계가 소원해지면 자신에게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오히려 위축이 되고 미안해하고 그러한 양상들을 보이시는 분들이 가스라이팅을 당하시거나 당할 위험이 좀 있으신 분들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스라이팅을 벗어나려면요. 관계 속에서 경계를 설정하셔야 됩니다. 상담할 때 바운더리 작업을 한다는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거든요. 누군가의 관계를 할 때는 적절한 경계선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관계까지 허용을 하고 어느 정도는 조심하고 때로는 차단을 해야 될 관계인지 이런 것들을 생각해 봐야 되죠. 그러다 보니 재미있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대가 없는 소고기는 없다. 순수한 마음은 돼지고기까지다." 고깃집에 이런 글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누군가가 어떤 정도까지 나한테 선행을 베풀고 나를 도와주는 것까지는 괜찮지만 그 이상으로 과도한 친절함을 베푼다면 그것은 좀 조심해야 될 것 같은지 그러한 부분들을 스스로가 설정을 해 놓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스스로도 과도하게 경계를 깨고 들어가지 않도록도 조율을 하시는 것도 필요하겠죠. 네. 그래서 여러분들 관계 속에서 내가 어느 정도까지 수긍을 하고 어느 정도까지 허용을 하고 어느 정도부터는 차단을 해야 될 대상인지 잘 고민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가스라이팅을 혹여라도 당하셨다면요. 자책하지 말고 자신을 용서해야 됩니다. 그리고 가스라이팅을 당하지 않더라도요. 자책을 자꾸 많이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누가 죄책감을 심어주기가 더 쉽겠죠. 그리고 가스라이팅은요. 가스라이팅을 한 사람이 잘못이에요. 폭력범죄의 피해자에게 "너가 잘못한 거야." 라고 말하는 것과 가스라이팅을 당한 사람한테 "너가 잘못해서 그래. 너가 마음이 약해서 그래. 야 그렇게 뭐라고 하는데 그걸 눈치를 못 채니?" 이런 얘기들을 하지 마시고요. 그 사람들을 오히려 위로해 주고 힘이 되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혹여라도 가스라이팅 당하신 분들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자책하지 마시고요. 스스로를 용서하시고요. 평소 때도 내가 뭔가 실수를 하거나 잘못을 했을 때 그것을 너무 스스로가 죄책감으로 가져가지 마시고요. 그냥 자신의 실수. '아 이것도 나의 일부분이야. 그래 나는 실수를 하는 사람이지. 실수했다고 내 인생이 끝나는 것도 아니야.'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시면서요. 스스로의 실수나 잘못 그런 것들을 과도한 죄책감으로 가져가지는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가스라이팅으로 인해서 슬픔을 느낀다면 그 슬픔은 충분히 느끼셔야 됩니다. 충분히 울 자격이 있어요. 울면 안 돼가 아니라 울어도 되고요. 잘못한 것에 대해서 상처가 있다면 그것으로 인해서 고통스러워하면서 눈물을 흘리셔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그 슬픔을 수용하고 보듬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내 감정을 수용하고 내 감정을 스스로가 보듬어 주다 보면요. 누군가가 나한테 죄책감을 심어줄 때요. 그 죄책감으로 인해서 부적절한 행동을 하지는 않게 될 수도 있습니다. 본인 스스로의 슬픔, 본인 스스로가 해소해 주세요. 그 슬픔을 누군가가 대신 해소해 주지 않습니다. 그다음으로 다시 사람과 소통하고 관계해야 됩니다. 상처가 어느 정도 회복이 되었다면요. 다시 사람과 관계를 형성하도록 노력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혼자 고립되는 건 아무래도 좀 위험할 수 있고요. 건강하고 나에게 도움이 되는 사람을 만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말 들어보셨죠? "사람에게 받은 상처는 사람을 통해서 회복이 된다." 어차피 여러분들 이 사회는 누군가와 상호작용을 하면서 지낼 수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니 누군가를 만나야 되고 다시 다른 사람과 소통을 하면서 지내는 게 사회생활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은둔형 외톨이로 지낼 수밖에 없겠죠. 혼자만의 시간과 혼자 생각하고 정리하는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중요한 건 남에게 의존하지 않는 것.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래서 스스로가 자신의 중요한 부분들과 고민들을 결정하고 정리할 수 있을 때 가스라이팅을 당할 확률도 줄어듭니다. 계속해서 내가 누군가에게 의존하면서 그 사람에게 나의 중요한 것들을 결정해 주기를 바라고 그 사람한테 기대고 그러다 보면 그 사람이 나에 대한 지배력이 강해지겠죠. 그러다 보면 알게 모르게 가스라이팅을 당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끊임없이 자신의 문제는 내가 스스로 결정하고 '이 삶의 주인은 나구나. 이 삶의 주인은 바로 나다.'라는 것들을 기억하시면서 그 가스라이팅을 벗어나도록 노력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자기 관리 연습을 해야 된다."라는 말이 있는데요. 실상 이것 중에 가장 핵심이라고 얘기를 한다면요. 바로 스스로가 할 수 있게끔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어찌 보면 방금 전에 얘기했던 중요한 선택과 고민들에 대한 결정은 스스로가 할 수 있도록 하셔야 되는 게 있고요. 누군가의 관계에서 내가 상처가 되는 경험이 있었다면 그걸 기억해 두시고 누군가의 관계 속에서 경계 작업을 잘 하셔야 되는 것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바로 자기 관리를 연습하는 것과 관련이 되는 거고요.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 보면서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해서 내가 접근을 해야 될지 '어떠한 양상을 보이는 사람은 나랑 잘 안 맞는 사람이구나.'라는 걸 느끼시면서 멀리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고 계신다면 인간관계 속에서 다시 상처받고 가스라이팅 당하는 경우는 줄어들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백수를 부르는 심리학의 논두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